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좀 신기한 조합이죠? 하와이 서핑이랑 북한이라니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와이에서 서핑하던 한 남자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다친 나라, 북한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게이브 세고인이라는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또 용기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불가능해 보이는 벽도 넘게 한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야기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떤 약속 하나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때는 1997년, 게이브가 한국 부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북한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셨던 거죠. 그 얘기를 듣다가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나중에 북한 문 열리면 저도 같이 갈게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와이로 돌아갔는데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는 결심하죠. 어떻게 가야 할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네, 가겠습니다. 하고요. 와, 가끔은 이렇게 무심코 뱉은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예언이 되기도 하나 봐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게이브와 그의 가족은 진짜로 2006년에 한국으로 이사를 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들의 첫 번째 미션은 아주 근본적인 거였어요. 바로 빛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게이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도 어두워집니다. 이 말이 바로 그의 모든 활동을 꿰뚫는 핵심 철학이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이 결국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의 물리적인 어두움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믿음으로 시작된 게 랜턴 프로젝트였습니다. 게이브가 밤하늘 위성 사진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대요. 한쪽은 남한인데 막 불빛으로 하나잖아요? 근데 바로 위, 북한은 평양의 희미한 점 하나 빼고는 그냥 새까만 암흑 그 자체였던 거죠. 이걸 보면서 부산에 처음 왔을 때 비행기에서 봤던 그 수많은 십자가 불빛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 대비는 너무나 명확했던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복음의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구나. 그래서 이 어둠 속으로 빛을 보내자 하고 랜턴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요, 그들이 보낸 모든 랜턴에는 아주 미스테리한 숫자가 하나씩 새겨져 있었어요. 바로 1.5. 이게 무슨 버전 넘버 같기도 하고, 그쵸? 하지만 여기엔 아주 특별한 비밀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5절을 의미하는 암호였던 거죠. 성경을 직접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 작은 숫자 1.5에 담아서 북한 곳곳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불을 밝히는 랜턴이 아니었던 거죠. 어둠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어떤 약속을 전달하는 도구였던 셈입니다. 물론 그들의 도움이 이런 상징적인 것에만 머문 건 아니었습니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무려 19번이나 북한에 직접 들어갔어요. 가서 뭘 했냐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전달했죠. 혹독한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석탄 230톤, 군부대로 빼돌려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바로 갈 수 있도록 일부러 10톤 단위로 잘게 쪼개서 보낸 쌀, 그리고 깨끗한 물이 너무나 절실하니까 우물도 68개나 팠다고 합니다. 정말 실질적인 도움으로 사랑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모든 인도주의적인 활동들보다도 이 가족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린 아주 독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와이의 상징인 서핑 문화를 저기 북한의 해변으로 가져간 겁니다. 게이브는 평생을 서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북한 해변을 봤을 때 얼마나 파도를 타고 싶었겠어요. 이게 개인적인 꿈이었던 거죠. 근데 이상하게 2번이나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에서 이런 강한 음성이 들렸대요. 너 혼자 즐기려고 하지 마. 이 사람들한테 서핑을 소개해줘. 이 생각을 듣자마자 그는 하와이에 있는 서핑 선교단체에 전화를 걸었죠. 근데 소름 돋게도 그 단체가 바로 그 시간에 한반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인이다 확신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역사상 최초로 북한에서 서핑 캠프가 열리게 됩니다. 이 서핑 캠프가 가져온 변화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양에서 온 딱딱한 고위 관리랑 그 동네 가난한 꼬마 아이가 파도 위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넘어지고 같이 일어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평생 미국 놈들은 원수라고 배웠는데 그 미국인들이 자기들한테 서핑을 가르쳐주면서 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수십 년간 쌓아온 이념의 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이들을 감시하러 왔던 주체사상 선생님마저도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일주일 내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하이라이트는 캠프 마지막 날 찾아왔습니다. 하늘을 딱 봤는데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완벽한 파도 모양의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았죠. 이걸 본 사람들이 다들 넋을 잃고 쳐다보는데 한 북한 관리가 조용히 게이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당신들을 돌보고 있다는 걸요. 이념도 정치도 다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랜턴, 석탄, 그리고 서핑까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세고인 가족은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존재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선교 현장을 보면 사역이 너무 중요해서 아이들을 기숙학교에 보내는 이른바 사역 우선 모델을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세고인 가족은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가족 자체가 사명이다라는 모델을 선택한 거죠. 사역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면서 사랑과 연합이 어떤 건지를 그냥 삶으로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자 이거였습니다. 이 철학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예쁜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 번은 딸아이 생일을 평양에서 맞게 된 거예요. 케이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케이크처럼 막 쌓아서 생일 파티를 열었죠. 처음에는 미국인 가족 따로, 북한 안내원들 따로 보이지 않는 벽이 딱 있었는데 아이들이 신나서 초코파이를 하나씩 나눠주니까 그 딱딱하던 분위기가 눈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결국엔 다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진짜 축제처럼 변했대요. 가족의 따뜻함, 그거 하나가 그 어떤 이념의 벽보다 강했던 거죠. 자, 이렇게 10년 동안 북한을 섬기면서 세고인 가족은 단순히 북한을 돕는 걸 넘어서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향한 훨씬 더 큰 그림, 더 큰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 비전의 핵심이 바로 4K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얽힌 국제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렇다면 그 치유와 회복 역시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북한과 남한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사는 우리 동포들, 마지막으로 이들을 돕는 세계 각국의 친구들까지 이 네 그룹, 즉 4K가 모두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코리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할 새로운 코리아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거라고 그는 믿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축복, 영어로는 The Blessing입니다. 더 이상 분단과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 이게 바로 그가 꿈꾸는 한반도의 미래인 거죠. 북한에서 서핑을 한 이 가족의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게 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낯선 땅이 아니라 바로 내 옆, 우리 집 저녁 식탁 건너편에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우리 가족에게 먼저 사랑과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